자, 오늘 주제 단톡방에 이제 질문이 있었던 거 어떤 질문이었냐? 솔로인데 러버스 카드가 현재 상황이다. 현재. 그러니까 좀 줄여주세요. 솔로인데 러버스가 현재로 나왔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죠? 솔로인데 러버스가 나왔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꼭 러버스가 아니어도 유사한 카드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질문 자체가 러버스였기 때문에 러버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실제 상담 많이 해본 선생님 아니시면 정말 감 잡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러버스가 나왔을 때 대본에 던질 수 있는 멘트가 뭐가 있을까요? 1번 주변에 지금 썸남 없어요? 2번 정말 솔로세요? 3번 짝남 없어요? 4번 이제 연애 하시고 있는 거 같은 멘트죠? 하고 싶은 모습, 그죠? 우리 제이님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현재로 나왔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배열법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배열법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자, 일단 여기 아까 뭐였죠? 하고 싶은 모습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실제 썸남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 썸남이 있을 수 있어요. 솔로가 아닐 수 있어요. 고객님이 저 새로운 연애운을 보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실제 솔로가 아닐 수 있고 썸남이 있을 수 있고 짝남이 있을 수 있고 제이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연애를 하고 싶은 모습도 될 수 있어요. 혹은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현재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본인이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이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 주변에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 한 명은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아니면 이걸 조금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우리 고객님 연애운이 매우 좋은 시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괜찮아요. 이거를 운으로 풀어가도 괜찮아요. 그렇죠. 나도 모르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막히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요. 좋아하는 사람 있을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고객님은 100이면 100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솔로인데요. 저 모쏠인데요. 저 애인 없어요. 저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요.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1대1로 상담을 오면은 우리 상담사 입장에서 고객님의 고객님의 말에 흔들려 버려요. 그죠? 근데 되게 웃긴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랑 같이 왔을 때, 지인이랑 같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있잖아, 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야, 너 걔 있잖아. 이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걔 있잖아, 너 왜 거짓말해? 걔 있잖아. 이런 얘기 거의 합니다. 한 100%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죠? 모든 건 100%라고 장담할 수 없어. 근데 최소 60-70%는 그래요. 이걸 알아가지고. 그치, 찰나. 걔는 남자 아니라고. 걔는 친구라고. 이런 경우.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셨듯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애는 남자가 아닙니다. 최악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는 짱남이 혹은 짱녀가 있을 때, 솔로 연애운에서 짱남이나 짱녀가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괜히 저희한테 상담 받으러 온 게 아니란 얘기예요. 괜히 상담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잠깐만요. 근데 아까 분명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 카드가 나오는 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배열법에 해답이 있습니다. 자, 3카드로 뽑았다. 그 말 인정. 3카드로 뽑았다. 인정.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오케이, 인정. 오케이. 자, 이제 매직 세븐이라던가 켈틱이라던가 여기에서 현재 상황으로 나왔다.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차이일까요? 자, 3번 자리가 켈틱 크로스로만 이야기할게요. 켈틱 크로스에서 3번 자리가 러버스면 연애하고 싶다가 됩니다. 그죠? 좋아하는 사람이 연애하고 싶다. 자, 두 번째는 이거 좀 엔터 좀 쳐야겠다. 두 번째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죠? 3번은 아래에 있는 카드. 여기 따라올 수 있죠? 여러분 여기 됐죠? 자, 따라올 수 있죠? 자, 5번 자리. 이 사람이 꾸미고 다닌다. 연애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닌다. 왜냐? 행동이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러버스처럼 하고 다니는 거야. 꾸미고 다니는 거야.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거야. 나 연애하고 싶어. 이 친구한테도 약간 좀 연애 부탁도 좀 하고, 저 친구한테도 연애 부탁도 좀 하고, 은근히 플러팅도 날리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솔로라면.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이 사람의 그러한 행동, 그러한 마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재에 나왔다? 1번에 현재 상황에? 이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이건 그런 상황이 조성되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되었다. 여러분들 이거는 솔로 연애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 연애운에 대한 이야기.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이 그냥 조성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쭉 나열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번 짱남이 있다. 썸남, 썸녀. 그 다음에 애매한 주변에 최소 1명 이상의 그 호감이 있는 이성이 있다. 4번 연애운이 좋다. 5번 연애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6번 연애하고 싶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6번은 제일 제가 밑에 놨죠. 실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건 저는 켈틱으로 기본으로 보기 때문에 3번 자리에 이미 러버스가 나오는 경우에서 이미 나왔죠. 1번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조금 이제 번외편입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특히 초보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상이 없잖아요. 임상이 없어. 그러면 1대1로 상담을 하는데 러버스가 있는데 아닌데요? 선생님 카드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리딩이 흔들리는데. 리딩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부터 의심해? 내 카드가 잘못 나왔나? 특히 온라인 상담 같은 경우엔 우리 선생님들이 카드를 뽑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틀린 것 같단 말이야. 리딩이 100% 흔들리겠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나? 좋아하는 사람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카드를 추가로 뽑아보세요. 그럴 때는. 그러면 아 이거네 하고 바로 감 잡으실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이거는 정말 상담을 많이 해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상담을 많이 해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상담을 안 하신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지금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았네?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의 카드 나의 리딩이 흔들릴 수 있는데 흔들리지 마시라고. 그냥 카드를 추가로 뽑아보시라고. 이 사람이 정말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이 없나? 다른 이성이 없는 건가? 이렇게 한번 뽑아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님의 질문에 항상 답이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약간 번외편으로 가봅시다. 번외편 1번 자리가 완주 6번입니다. 솔로래요. 이 사람 어떨 것 같아요? 솔로인데 1번 자리가 완주 6번이에요. 여러분도 어떨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 제가 한 80% 장담할게요. 80% 장담. 이거 솔로일 때입니다. 인기가 많아요. 남초 집단, 여초 집단에 근무한 상황이 근무하는 상황이 많다. 혹은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은근히 관심 있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인기가 많아요. 실제로. 완주 6번이 첫 번째 나오면. 그러면 주변의 다른 이성들이 나를 와, 쟤 이뻐. 아, 쟤 너무 매력 있어. 네, 실제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 되게 어떤 반응, 이게 완주 7번도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완주 7번, 완주 6번. 약간 느낌이 비슷한데 좀 다르죠. 느낌이 비슷한데 달라요. 완주 6번 같은 경우는 드러나서 나한테 대시하는 사람은 없어. 근데 완주 7번은 실제 몇몇 남자들이 대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완주 7번을 무조건 대시하는 사람이 많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상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상황. 완주 7번이 여러 남자로부터 대시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연애를 할 수가 없어요 라는 이야기도 돼요. 그건 이제 주변 카드들을 봐야겠죠. 그러니까 완주 7번은 좀 상황과 좀 다른데 완주 약간 좀 비슷한 개념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완주 7번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완주 5번. 완주 5번 어떨까요? 이것도 인기가 많아요. 얘도 인기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되게 쓸데없는 인연들로 맺어진. 그러니까 주변에 자꾸 그 남사친들, 여사친들이 태클을 자꾸 걸어.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예시를 든 거예요. 무조건 이렇다는 아니에요. 이 카드들은. 완주 6번은 확실하게 인기가 확 있는 카드는 맞습니다. 근데 완주 7번이라던가 완주 5번은 좀 다 결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남사친, 여사친은 많아. 그리고 나한테 뭔가 자꾸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딱히 뭔가가 없어. 완주 5번이 좀 그래요. 딱히 뭐가 없어. 그냥 막 연락은 많이 해. 남자들이랑 여자들이랑 연락은 많이 하는데 그 내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장 남사친, 위장 여사친이 좀 많은 경우가 완주 5번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제가 좀 이미지를 좀 열어볼게요. 이건데, 그러니까 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제가 이제 카드를 그냥 대충 하나, 둘, 셋 이렇게 뽑아봤거든요.
보이는 족족 그냥 내려놔서 사진을 찍은 건데 너무 많아 이런 상황이. 이런 유사 상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좀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당장 썬카드. 그쵸? 당장 썬카드도 이야기할 수 있죠. 물론 이별 후 이제 내가 그간의 트라우마에서 극복해가지고 새로운 연애로 내가 새롭게 연애를 하겠다 이런 의미도 될 수도 있지만 좀 괜찮은 애가 나타났어요 이런 얘기도 되거든요. 새 출발할 거예요 이런 것도 되지만 정말 괜찮은 애 나타났어요 이런 얘기도 되거든요. 러버스 방금 이야기 컵 10번 컵 10번도 비슷한 유사한 개념이 되죠. 제가 아까 쭉 이야기했던 거. 완즈 8번 좀 느낌 오시죠? 완즈 6번, 완즈 7번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이 많거나 자꾸 연락만 하고 넘어가거나 소개팅만 되게 좀 많이 하거나 이런 이야기가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상황들은 정말 다양한 카드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카드들을 잘 사용을 해야겠죠? 자, 요 정도 이야기 해 드릴 수 있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십시오. 네. 원포인트 레슨 강의는 요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받습니다. 질문 여기 써놔야겠다. 질문 추가 질문. 네. 이야기해 주시죠. 네. 여러분 이럴 때 질문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이 방송을 했을 때 내가 좀 이 사람의 것을 좀 뽑아 먹어야겠다.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컨디션이나 기분이 좋지 않거나 내 남자의 얘기를 알고 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뽑으면 영향이 갈까요? 이거 저 되게 뒷끝 있어요. 그죠? 뒷끝이 많은데 제가 지난번에 왼손 오른손 이야기를 했었죠. 카드 뽑을 때. 약간 그 내용이랑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마음가짐이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프로의식이 좀 될 것 같아요. 프로의식. 내가 좀 프로의식으로 내 상황은 별개로 이 사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멘탈이 구성이 돼 있다면 아무 상관없어요. 내 멘탈만 좀 프로의식 같고 내 감정은 배제하는 훈련이 좀 되신 분들은 별 상관없어요. 특히나 어떤 게 있냐면요. 진짜 저도 상담사잖아요. 그러면 내 남자의 사연을 들었는데 이를테면 헤어진 지 1년이나 됐대요. 연락을 안 했대요. 헤어진 지 1년이나 됐고 연락 안 한 지도 1년이나 된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질문을 저희 제외될까요? 저 요즘 들어서 그 사람이 너무 생각이 많이 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1년 동안 연락을 안 했다라는 거는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죠. 이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카드가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전 고객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된다고 나오면 된다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찰나님의 그 질문에 제가 정확한 대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카드가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부정적인 마음이나 기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들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읽으면 돼. 그대로. 근데 문제는 좀 심각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 타로 상담사의 그날의 일진이 너무 안 좋고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하면은 카드들이 대체로 부정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는 상담 안 해야 돼요. 그건 내 감정 타는 거예요. 그때는 일단 그 손님까지는 어떻게 해서 최대한 정신 집중해가지고 보시고 그때 그 이후 상담은 안 받는 게 나아요. 좀 쉬었다가 하던지. 왜 그러냐면 내 감정대로 나올 거예요.
유독 카드가 부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좀 쉬어야 돼. 최소한 30분이라도 쉬어야 돼. 아시죠? 선입견 갖고 있더라도 내가 좀 이런 마인드만 장착이 잘 돼 있으면 그냥 뽑히는 대로 나와요. 저는 그래요. 이거는 왜냐면 제 경험에 의거해서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제가 이게 아니니까 부채 이렇게 피고 이게 아니잖아. 신령님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네, 안녕하세요. 신령님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마다 다 리프레시하는 방법들이 다르지만 전 자요. 그냥 너무 힘들면 그냥 자요. 아니면 핸드폰 게임하거나 그냥 뇌를 비워야 돼. 뇌를 비우는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운동 많이 하시고 등산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절에 자주 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뭐 이야기했죠 예전에 백꽃살 있는 분들은 다 뒤에 귀신 따라다닌다고. 조상님들 다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이야기도 있죠. 백꽃살 많은 사람이 오니까 무당이 뭐라고? 너 들어오지 마. 너 뒤에 귀신 많으니까 들어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만약 카드가 진짜 안 좋은데 내담자가 너무 간절할 경우 어떻게 돌려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우리의 치트키가 있죠. 조언 카드. 우리의 치트키 조언 카드. 지금 이런 경우에요. 고객님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밖에 안 돼요. 지금 빨리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좀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사주를 안 보고 타로를 보는 이유는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예요. 사주는 약간 이 시기에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걸 확실히 암시해 주는 게 사주인 거고, 타로 카드는 조금이라도 우리의 노력을 가미해서 이 결과를 바꾸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어떤 액션에 수정을 더해서 이걸 바꾸셔야 됩니다. 이 운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좀 가야죠. 우리의 히든 치트키죠. 근데 사실 이게 맞아. 뭔가 빨리 변화하지 않은 이상 이 결과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 사람의 목적은 이 상황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일단은 원카드가 기본이긴 하는데요. 저는 3카드로 볼 때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종류의 카드들 섞어서 보거나, 이를테면 호로스코프 벨리는 한번 쭉 뽑아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조언 카드 대표적인 카드들 있잖아요. 그런 카드들 그냥 추가로 뽑아서 보거나, 이렇게 좀 섞어서 이게 이런 의미로 나왔구나 이렇게 좀 봅니다. 아니면 지금 사주랑 좀 매칭 시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런 걸 좀 보는 게 좋겠구나 이런 얘기도 좀 할 수 있겠죠. 궁금한 거요. 제너럴 리딩 하는 게 뭔가 공부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전혀 안 됩니다. 리니님 전혀 안 됩니다. 전혀.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리니님이 이렇게 실제로 제너럴 리딩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나의 사고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거? 내가 다룰 수 있는 사고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를 체크하는 정도? 왜냐면 다양한 가정과 예시를 들면서 제너럴 리딩을 해야 할 건데 나는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냥 나오는 대로 족족 이야기를 했어요. 제 스타일 저한테 상담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싫어요가 눌려요. 싫어요가 눌려요. 실제 상담하듯이 하면 싫어요가 눌려요. 그러면 되게 슬퍼요. 그러면 난 열심히 찍었는데 싫어요가 막 눌리고 댓글에 막 안 좋은, 네가 뭔데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냐. 그러면 좋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최대한 그러니까 데스카드를 좋게 이야기하게 되고 타워 카드를 좋게 이야기하게 되고 소드 7번을 다르게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제너럴 리딩을 좀 하게 되면 표현법도 더 집중해서 공부하게 되고 좀 방사용으로 좀 다양하게 생각하려는 노력들이 이미 나는 하고 있다는 거니까 약간은 도움은
그런 방면에서 도움은 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움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상담을 할 때 어떻게 접근하냐, 실제 상담 시 어떻게 풀어갈 거냐, 이게 돼요. 왜냐? 고민을 하니까. 제너럴 리딩, 요즘 영상 기본 한 카드에 한 번호에 15분 잡죠?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장에 15분을 뽑아먹기 위해서 어떻게 구성할 거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한 사연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를 다루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제 상담할 때 어떻게 이거를 내가 실제 상담 때 풀어가야 되느냐, 이런 거는 해요. 근데 이걸 굳이 제너럴 리딩까지 해가면서 해야 돼? 아, 물론 제가 제너럴 리딩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도 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돼서 그런 건 장점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가 제너럴 리딩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공부를 위한다, 오히려 공부는 안 돼요. 공부로는 도움은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냥 훈련, 공부는 아니지. 이거는 훈련이지. 자, 그 다음에 레니님 됐죠? 네, 그 다음에 정현김님, 켈틱 2번 방해물 자리에 러버스가 나오면 숨겨둔 여친이 있나요? 8번에 있으면 사랑할까봐 회피하는 거고요. 네? 네? 저기요? 러버스가 2번에 있을 때 어려우신가요? 이거 2부 아니야? 나 썸네일 하나 더 만들고 이거 방송 하나 더 해야 되나? 자,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러버스가 입원했을 때 둥탁. 러버스가 입원했을 때 둥탁. 자, 러버스가 입원했을 때 일단 저희 타로카드 대백과에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켈틱 크로스 리딩의 품격에도 분명 적혀 있을 겁니다. 일단 거기 저희의 생각이 많이 거기에 일단 담겨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먼저 거기에 다 적혀 있다 이야기 드리고. 자, 2번 자리는 장애물이죠. 방해 자리고, 원인, 근거, 그러죠? 이런 얘기들이 됩니다. 이유, 뭐 같은 의미겠습니다만. 자, 2번 자리가 이렇게 되는데, 2번 자리에 러버스가 나오면 우리 정영기님의 이야기대로 다른 이성이 있다. 네, 실제 이런 경우 있습니다. 다른 이성이 있다. 근데 여기에서 숨겨둔 다른 이성? 숨겨둔? 근데 일반적으로 바람 피면 비밀로 하고 바람 피잖아요. 아닌가? 바람이다 이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바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숨겨둔 다른 이성이 있다. 바람이다. 다른 애인이 있다. 그래서 나한테 집중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무조건 이렇게 볼 거냐?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특수한 사연일 때, 그러니까 이게 좀 까발려진 상황일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숨겨진 애인, 내연남, 내연녀 이런 게 이제 아예 들통났을 때 이런 식으로 리딩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저는 항상 접근 방법을 1번 애정이 식었다. 저는 항상 접근의 1번은 애정이 식었다로 가요.
두 번째는 다른데 정신 팔렸다. 그러니까 관심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거, 흥미 있는 게 다른 게 새로 생겼을 때, 그때 러버스가 2번 자리에서 힘을 발휘한다. 애정이 식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데이트가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어. 흥미가 식은 거야. 이게 지금 이 장애물 요소는 관계 흐름에서, 속마음에서 각각 다 다른 거죠.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어.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는데 러버스가 비단 저 남자만 바람피는 경우가 있어요? 바람 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아니야. 내가 바람 피워서 그런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 바람에 대한 내용은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7, 8번 이야기 하셨는데 7, 8번 같은 경우 이걸로 우리가 캐치를 하는 거거든.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이, 우리 내담자님이 자기의 사연을 전부 다 오픈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제 남자친구의 속마음이 궁금해요. 그렇게 했는데 2번 자리가 러버스야. 그죠? 그럼 7번 자리는 이 상대방이 내담자를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잖아요. 근데 완전 7번이 있어. 완전 7번이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이 8번 자리에 펜타클 4번이야. 펜타클 4번이 어렵다고 했는데 내담자가 내가 보고자 하는 내 남친의 행동을 보고 인식하는 바란 말이에요. 남자가 펜타클 4번처럼 하고 있다는 얘기야. 혹은 이 내담자조차 남자한테 별 관심이 없는 것도 돼. 펜타클 4번. 그럼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남자가 이거 바람 스멜이 너무 나는데? 이거 바람 스멜인데? 이렇게 날 때가 있을 거고, 또 다른 거는 이 사람이 행동, 과거, 상황 이런 것들 봤을 때 지금 너무 바빠. 그러면은 애정 자체가 생길 여지가 없어. 그런 경우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무조건 바람으로 가면 되게 위험합니다. 아셨죠? 8번 자리가 너무 어렵다. 8번 자리 그냥 이를테면은 우리 찰나님의 남자친구의 속마음을 봤는데 찰나님이 봤을 때 남자친구가 요즘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8번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8번 자리예요. 셔플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셔플 방법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최대한 많이 섞고 최대한 잘 섞어서 뽑고 싶은데 취향의 문제도 있겠지만 팝핑도 있고 뭐 어떤 조금 더 랜덤으로 잘 뽑힐까요? 추천하시는 셔플 방법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자, 일단 이 부분은 됐죠, 여러분들? 이거 약간 좀 고급 과정인데 이 내용 어디에 있냐면 리딩의 품격이라는 책에 있어요. 사실 이 책 쓰니까 참 편해요. 그죠? 그냥 저게 제가 다 써놨어요. 저거 보세요. 책 쓰니까 참 편해. 이런 게 있으니까. 다 써놨어. 사람들이 다 타로카드 대백과 기본소만 주구장창 이제 좋다고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것만 이야기를 하니까 저 리딩의 품격이나 명품 코트나 이게 좀 묻혀 지금. 그거 그렇게 묻힐 만한 책들이 아닌데 너무 고급 과정이라 그런 거.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셔플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주셨어요. 셔플 방법. 찰나님, 그래서 카드 대기형 한 상담에 최소 3개에서 5개는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써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한 상담에 3개에서 5개의 덱은 있어요.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찰나님이 이야기를 잘 하셨지만 셔플 방법 그냥 섞어. 뭘 어렵게 해. 대신에 이게 카드 훼손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건 안 좋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가야겠죠? 아래에서 이렇게 턱턱 올라야 돼요. 아래에서 위로 턱턱. 이렇게 가야 돼요. 이래야 카드 훼손도를 막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도 있죠. 이거 이런 것도 있고, 기도하듯이 뭐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이런 것도 있겠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다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카드 택 3개에서 5개 써 그냥. 그냥 대충 한두 번, 두세 번만 섞으면 돼요. 두세 번만 섞고 그 질문 하나에 이 한 덱씩 덱을 번갈아 가면서 쓰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됐죠? 단순한 거야. 그냥 카드를 여러 개 쓰면 돼. 카드를. 그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 하나 팁, 여기서 하나만 팁 더 드릴게요. 팁 하나만. 이게 헤브네너스 카드예요. 헤브네너스 카드인데 이 카드 같은 경우에 카드가 좀 커요. 이거 보면 이거 어라? 딱 맞네? 잠깐만. 헤브네너스 큰데?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참, 나 바보네. 이게 보면 두께로 이야기해야 돼. 두께로. 바보네. 두께차가 이래요. 두께차가 좀 더 커. 이렇게 좀 더 여기 나와 있죠. 두께차가 이게 좀 더 두꺼워요. 헤브네너스가. 그래서 이거를 섞을 때는요, 어떻게 섞냐면, 그냥 뚝 떼서 절반 섞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 한번 섞고, 이렇게 그냥 가면 돼요. 그러니까 큰 카드를 굳이 억지로 손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럼 다 나가거든. 그러니까 절반 똑 떼서 섞고 하면 돼. 꿀팁. 자, 초보 리더로서 부정적인 내담자를 대할 때 마음가짐은 어쩌면 좋을까요? 시작하기 겁나요. 잘하나 보자 간 보는 것 같고 시작부터 불신하는 분들. 똥 밟았다 생각해야 되나요? 네. 네. 답이 없어. 그러면 답이 없어. 어떻게 해줄 거야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고? 듣고 싶은 것만 이야기해야 돼요. 듣고 싶은 것만 이야기해야 돼. 그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럼 나가. 그럼 언제, 그러면 첫 멘트에서 갈려요. 첫 멘트에서 갈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첫 시작이 긍정적이어야 돼. 첫 시작이 긍정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들려야 돼. 뭐 이를테면 뭐 재회용 같은 경우도 재회 되겠네 이거부터 가야 돼. 아니면 이거 충분히 돼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가야지. 그 수밖에 없어. 달래줘야 돼요. 달래줘야 돼. 저희 그 타로카드 대백과에 보면 소드 8번 9번 10번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솔루션을 줄 게 아니고 다독여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많이 몰려 있어요. 심리적으로 많이 몰려있는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나도 안 들어와요. 우리 일례로 소드 8번을 들 수 있습니다. 나 이거 분명히 방송 짧게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것 같지? 뭐지? 나 분명히 짧게 한다고 했는데 물론 질문 받으니까 그런다고 합시다. 갑자기 좀 순간 현타가 왔어요. 뭐지? 어딨지? 타로 이미지. 일예로 좀 들 수 있는 거를 좀 볼게요. 윈도우 캡처를 이걸로 바꿔야겠구나. 자, 얘로 이걸 들 수 있죠. 소드 8번입니다. 소드 8번이 왜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소드 8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눈하고 귀랑 다 가렸죠. 눈하고 귀를 가렸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소드 2번도 있지만 내 내면에만 주시해요. 밖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건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직 내 내면에만 본다고요. 내 내면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사람들은 좀 달래줘야 돼. 심리 상태가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찾게끔. 저는 그게 잘 안 됩니다만, 저는 그냥 남자니까 이거는 너무 변명 같은데, 그 탑 티어권에 있는 선생님들은 여러분 상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탑 티어권에 있는 선생님들, 특히 전화 상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가 오면, 네 여보세요, 자 어떤 걸 볼까요? 이렇게 그냥 시작을 해요. 어떤 걸 볼까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탑 티어권 선생님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걸 볼까요? 네, 이야기 얼마든지 해주세요. 이렇게 가요. 하이톤. 그러니까 되게 기분 좋게끔 느껴지게. 제가 뭐 실제 상담해봤던 게 아니고요. 상담 제가 받아보진 않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는, 그러니까 무조건 하이텐션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좀 웃을 수 있게, 뭔가 기분 좋아지게. 어머, 잘 지내셨어요. 아니, 어쩐 일이야. 그럼 잘 지냈어? 막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 사교성 좋은 아주머니들. 뭔가 좀 그래도, 뭔가 좀 오랜만에 왔는데, 기분이 좋네? 이런 느낌이 좀 받을 수 있게끔. 힘든 것도 좀 그럴 수 있지. 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게끔. 이런 식의 상담이 되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저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의 밝음으로 좀 유지를 하면서 달래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런 상담이 오면 이제 여기가 보이지 않는 피아노 줄이 띵 하고 울리죠. 그러면 또 빡치네. 또 이러네. 막 이렇게. 예. 순간 띵 울리죠. 예. 저 같은 사람들은 좀 그러죠. 아무리 내공이 쌓이든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답이 없거든. 자, 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을게요.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상담을 했었을 때요. 상담을 했었을 때 어떤 분이 정말 단골 고객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문제는 10분 결제하시고 질문 한 10개 넘게 이제 던지시는 분인데,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저희 상담사의 말이 약간 좀 부정적으로 상대방한테 들려가지고, 리딩이 부정적으로 들려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카드가 다소 부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게 맞은지 틀린지는 뒤로 하고요. 저희의 리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소개팅남인데, 소개팅남을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잖아. 그냥 순간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했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버릴까? 자, 이를테면 이거예요. 다른 예시를 좀 들어야겠죠. 카페에서 주문을 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소개팅을 보면은 남자가 대부분 제가 가지고 올게 이렇게 하는데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지. 핸드폰만 만지고 그때 순간 뭔가 연락이 와서 핸드폰을 만졌다 이거야. 그럼 되게 매너 없는 사람 아니냐, 이 사람 뚜레기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타로카드 상으로는 그때 그 남자가
급하게 다른 연락이 와서 그거를 못 봤다. 캐치를 못했다. 그럼 정신이 좀 딴 데 팔려 있었다. 그냥 그렇게 해서 갔는데 점점 이 여성분의 내용은 이 남자 그러면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여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느냐. 아니면 뭐 이렇게 그냥 이야기가 번져버린 거예요.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번져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고객님 그거는 굉장히 확대 해석이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를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뭔데 나를 평가지래? 이렇게 했어요. 당신이 뭔데 나를 평가지래? 내가 확대 해석을 했든 뭘 했든 당신이 뭔데 내가 확대 해석했다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상담 안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상담 문의 오는데 상담 안 받아주고 있어요. 상담 문의 계속 오거든요. 저 상담 안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 입장에서는 그때 이러한 상황인데 그 사람이 너무 몰아가는 거야. 이 상황을 너무 몰아가니까 고객님 그건 확대 해석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는 왜 당신이 뭔데 나를 내가 확대 해석한다고 지적질이냐? 아니 뭐 평가질하냐? 이렇게 했어요. 평가질이냐? 이렇게 했어요. 평가질이요? 이게 문자 상담이었거든요. 평가질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쭉 드렸어요. 제가 이제 싸우자 분위기로 가지 않습니다. 평가질이요?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이게 문자상으로 가다 보니까 다소 고객님 오해할 수 있는데 기분이 나쁘셨다면 송구합니다만은 이건 이런 상황이고 저로서는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다. 그리고 관계 흐름이나 속마음이나 저 사람은 고객님한테 진심이었고 잘 만나고 싶은 의사가 매우 확실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오해가 비춰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드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드렸는데 그 이후로 상담이 계속 옵니다만 안 받고 있죠. 네. 어쩌다 이야기했지? 또 까먹었어.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약간 저희가 이제 고객한테 말 잘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분명히 있는데 고객이 저희한테 말을 함부로 한다고 해서 저희가 받아줄 건 아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합시다. 자, 질문 하나 더 받을게요. 순간 까먹었어. 나 뭔 얘기하려고 얘기했지? 말이 너무 길어졌네. 예시 잡으려다가. 맞아.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됩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질문 데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되게 웃기죠? 그런 상황 되면. 그럼 저 같으면은 그렇게까지 자기가 이제 말도 함부로 하고 부탄형님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이 많아. 우리는 그런 분들을 상담을 해야 되는 거니까. 책 정보와 책은 저희 단톡방에 있습니다. 저희 도아님이 지금 단톡방에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아니면 도아님 여기에 링크 올려도 되지 않아? 여기에 링크 쏴도 여기 뜨지 않나요? 채팅으로. 네, 조만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텀블벅을 통해서 리딩의 품격이라는 켈트크로스 해설서와 함께 타로카드 데뷔카드 펀딩 예정이 있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망간부. 네, 지금 이제 라이브 클래스 지금 도아님이 이제 링크 올려주셨고요. 저쪽을 통해서 네, 또 저 강의 신청하시면 책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미희님은 뒤에 계시나봐. 지금 채팅 올라오는 게 좀 뒤로 가 있는 것 같아. 채팅 올라가는 게 보니까 좀
과거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방금 바로 뭐라도 올라올 건데 아무것도 없는 거 보니까 과거 맞는 것 같죠? 약간 좀 그 톡이 좀 버퍼링이 있어. 미인 거. 자, 타임머신. 여러분들 지금 17분 시청해오고 계시는데 질문이 이렇게 없다고? 정말? 타로 공부하는데 이렇게 질문이 없다고? 앞으로 이렇게 좀 보름 안 키고 그냥 짧게라도 라방을 켜서 하는 게 여러분들 낫겠죠? 아무래도 그 항상 지난번에 제가 이제 왜 보름을 안 키고 이걸로 했냐면 지난번에 그 글에 아까 이야기해 주셨지만 다시 보기가 없다 보름은. 그래서 너무 아쉽다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 참여를 못 해가지고 참여를 못해서 나 안 봤는데 나 못 봤는데 너무 허망하다. 나는 시간이 안 돼서 못 본 것 뿐인데 그래서 그냥 네 라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냥 라방 짧게 해서 이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싶고요. 그 다음에 뭐 꼭 저 아니더라도 봐 미인이 지금 약간 뒤에 있지? 이제 이거 방송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저분은 뭐지? 나 뭐지? 나 늦게 돼 있네? 아마 이런 모습을 보지 않을까. 그쵸? 못 들어오면 땡이어서. 네, 마지막으로 질문 이제 올라올 때까지만 하고 방송하고 네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 몸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가게도 지금 오늘은 그냥 강의 때문에 살짝 열었습니다만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몸살이 걸려가지고 여름 감기는 걸리면 안 되는데 어릴 때 여름 감기는 멍멍이도 안 걸리는 게 여름 감기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요즘 세상에서는 에어컨 바람 심하니까 이제 냉방병에 걸린다든지 막 이러니까 그렇죠. 건강이 최고죠. 목소리는 지금 네 말을 지금 좀 많이 하면 그 목이 아파요 요즘.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마이크랑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마이크랑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첫 상담 시작비는 무료. 뭘 첫 상담 시작비는 무료. 네. 그 요즘에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 그냥 가격 책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이거 많이들 궁금하시죠? 가격 책정은 어떻게? 가격 올리는 시점은 어떻게? 하나 더 들어봅시다. 여기 제이님이 질문 하나 더 주셨죠? 뭐냐면 그러면 유료로 전환하는 시점은 어떻게? 이렇게 잡으시겠죠? 언제? 1번 실력의 확신. 1번 실력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뭐 이제 상담을 해봐도 괜찮겠다. 네, 찰나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정도면 내가 실력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해봐도 괜찮겠다. 이럴 때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그 무료로 봐줬을 때요. 모은 후기가 최소 10개 이상일 때. 무료로 볼 때 모았던 후기가 최소 10개 이상일 때요. 내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어떤 후기가 달려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좀 내가 온라인상에서 보여줘야 되니까 이런 후기가 최소 10개 이상은 돼야 됩니다. 이때 이제 유료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됐고. 가격 책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처음에는 3,000원이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봐요. 3,000원. 사실 요즘 네이버 엑스퍼트를 보면요. 처음에 1원으로 한 사람, 1,000원 한 사람, 무료 한 사람 봤어요 제가.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한 사람 봤어요. 근데 3,000원은 최소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상담인데.
요즘 사실 3,000원 갖고 뭐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3,000원 갖고 뭐 할 수 있습니까? 백다방 아니면 뭐 저 그 어디지? 컴포즈? 여기 아메리카노 한 잔 값입니다. 그 정도는 커피 값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 3,000원은 받아야죠. 젤리 한 봉지. 이제 미희님 지금 현재로 온 겁니까? 근데 이제 엑스퍼트, 네이버 엑스퍼트를 봐도 후기를 모으기 위해서 싸게 하는데요. 저는 그래도 3,000원은 받아야 된다. 커피 한 잔 값은 받자. 이런 이야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첫 시작이죠. 첫 스타트. 가격 올리는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가격 올리는 시점. 참, 이거 가격은요, 가격 기준선. 여러분들 가격 기준선은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내 스승님의 가격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내 스승님의 가격을 따라가시면 돼요. 단순하죠? 목표를 내 스승님 가격으로 가면 돼. 그리고 그 가격으로 했는데도 잘 된다? 그럼 좀 올려도 되겠죠. 그때 이제 스승을 넘어선 거야. 그때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가격을 올리는 시점은 어떻게? 손님이 일단 많아야겠죠? 손님이 일단 많아야겠죠? 근데 손님이 많아야 하는데 진상이 본격적으로 꼬이기 시작할 때, 이때가 바로 가격 올리는 시점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렇게 제가 실제로도 수강생분들한테 이야기 드려요. 진상이 본격적으로 꼬이기 시작할 때가 바로 가격을 올려야 되는 타이밍이다. 왜냐면 그만큼 내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진상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한번 보려고 그때 한번 올리는 거예요, 가격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약간 체에 한번 거르는 거야. 체에 한번 거르면 그 사람들 안 와요. 그 사람들 안 와. 근데 그 사람들이 가격을 올렸는데도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 보기 때문에 오는 거야. 내가 괜찮게 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쉽게 안 가. 그러니까 처음엔 진상인 줄 알았으나 알고 봤더니 진상이 아닌 거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쉽죠? 내가 손님한테, 그리고 내가 손님한테 너무 시달려. 이때도 타이밍입니다. 내가 손님한테 너무 시달린다. 이때 그냥 가격 올려버려요. 가격을 올리고 다시 다운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그 사람을 쳐내고 마는 거야. 안 와요. 근데 가격 다운시키잖아? 그럼 다시 와. 또. 그러니까 다른 고객들이 이 가격에 부담된다고 해서 안 오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시 온다고요. 네, 그때 올리면 돼요. 자, 두 번째. 가격 올리는 시점. 또 다른 거는 내가 인지도가 올라갔을 때예요. 언제예요? 방송 탔을 때, 유튜브 터졌을 때, 이런 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름 이름값이 또 그래 좀 올랐잖아요. 책 쓰고 막 이렇게 해서 뭐 그때 또 가격 올린다고. 저는 뭐 타로 상담비는 고정입니다. 저는 타로 상담비 올리지를 않았어요. 저 몇 년째 고정이에요. 몇 년째 타로 상담비 올린 적이 없어요. 저는 온라인 가격은 올린 적이 없어요. 심지어 유튜브 오프라인 가격도 그냥 그대로 가요. 그런데도 어차피 안 오거든. 가격을 올리건 낮추건 어차피 안 와. 그냥 그대로 가요. 슬프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가격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타로 전문성 키우기, 다양한 활동을 하기.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많은 상담. 그러니까 상담 건수로 밀어붙이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번외로 사주나 점성학을 등을
점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이제 탄생석, 그 다음에 뭐 그 팔찌 이런 거, 그죠? 탄생석 뭐 팔찌 이런 거, 그 다음에 부적 이런 쪽으로 이제 사이드로 가격 형성하기 이런 식으로 가야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제 사주 명리를 하게 되면 이제 태기를 하게 될 거고, 장명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풍수를 또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 그 이장, 묘 이장 같은 거, 아니면 이사 이런 것도 좀 봐줄 거고요. 그 다음에 태길, 장명, 계명도 들어갑니다. 계명 들어가겠죠? 계명, 풍수, 공부, 이장, 이사 뭐 이런 것도 다 볼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그 또 뭐 변합, 뭐라지, 뭐 궁합, 뭐 이를테면 뭐 철학관에서 볼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도 다 볼 거죠. 부적도 하고 뭐 궁합, 부적, 뭐 그 또 뭐가 있을까? 뭐 저는 이런 거 다 합니다 이제.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요소들을 늘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타로로 시작했다가 점차 그 영역을 늘려가야 돼요. 근데 뭐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아? 타로에? 여러분, 타로에 특별한 거 없어요. 기본이 충실하면 됩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자꾸 막 이상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본에 충실하시면 돼요. 타로를 가지고 막 이상하게 막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러지 마, 제발. 잠깐 핫할 수는 있겠지. 기본에 그냥 충실하면 돼요. 기본에. 그러면 언젠가는 빛을 봐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아니고 원래 이게 그냥 강의만 살짝 하고 말려고 했는데 좀 그렇게 됐네요. 이거는 제가 타임라인을 다시 잡아가지고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타임라인 보시면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컨디션 그래요. 몸이 좀 괜찮을런지 모르겠지만 좀 걱정됩니다. 네. 아까 이제 감기약 먹었는데 여하간 다음에 또 보이스룸을 하게 되면 이걸로 이제 바로 라방 켜서 창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무더위 잘 조심하시고요. 무더위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봅시다. 안녕. 금 마무리.